제3자 추천 방식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시도한 특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특검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안위에선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각각 만났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당부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무력 사태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한 달을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들어간 여야,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 체포, 내란 특검법 등 탄핵 정국의 변곡점이 될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행정안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에 반대하며 야당에 맞선 자체 특검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두 번째 내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0일 전체 회의 상정과 법안 심사 소위 처리에 이어 오늘 전체 회의 의결까지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을 축소했고 논란이 됐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관련으로 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수사 권한에 의해서 수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사건이 중대하냐, 국민적 관심이 크냐, 그것은 보충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상의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재집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행안위 현안 질의.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적법한 법 집행을 막은 국회의원이 있었다며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여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헌법 준수라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계 윤석열 방탄을 통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위원은 내란 사건 수사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등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위원으로서 경찰이나 공권력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도 없습니다. 정말 저급한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의 공방은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야당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집행하고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반면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요청에 정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경찰이 마치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편향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치적 중립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눈치 보고 집행하려는 경찰 보면 권력에 줄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 밖에 여당은 국수본 수사와 관련한 경찰과 민주당 사이의 내통에 대해 감찰 조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사설화된 경비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SNS와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내란몰이가 대통령을 넘어 평범한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추경보단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SNS와 카톡 검열을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 특히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중국식 사상 통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다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국정을 안정시키는 밑바탕이 안보와 안전인데 책임자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추경보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추경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왜 일방적으로 지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670조 원의 예산 중 통상적으로 1분기에 170조 원을 쓰는데 조기 집행을 통해 40%인 270조 원을 집행하는 것이 내수 진작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영장 집행 무력 사태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로만 경제와 안정을 말하지 말고 법질서 유지를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국회에서 만나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게 직접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는 무력 사태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주말 사이 여야 공방이 오갔던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SNS가 가짜뉴스의 성역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요. 가짜 뉴스에 속았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의 무력 사용 지시 의혹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외환죄 조항이 포함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 쟁점이 된 지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내란죄는 국내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면 이 외환죄는 외국을 통해서 전쟁을 유발하거나 공격을 돕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헌법에 적시된 외환의 죄, 이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일반 이적죄 등 8개 죄를 외환의 죄로 규정합니다. 이 외환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되는데요. 6개 야당이 지난 9일 다시 발의한 특검법을 살펴보면요. 법안 이름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이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대북 확성기 등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외환죄로 수사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란 말과 같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 민주당은 특검법에 외환죄라는 표현이 없다. 이 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이 외환죄 등 어디에 해당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내에선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보다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이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의 전단, 즉 전투 행위를 열거나 이 북한은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통모, 즉 북한과 소통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이에 더해 아직까지 외환죄가 법률로서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 1997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요청했던 이른바 총풍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됐거든요. 이에 더해 이 민주당에서 이 외환죄라고 특검법에 규정하지 않고 이 국가보안법 등 수사 결과에 범죄 혐의 적용을 맡긴 건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유치죄는 대한민국의 항적, 그러니까 이제 맞선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강한 처벌이 규정이 돼 있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이 이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 법안을 준비 중인데 여야가 절충안을 만들어낼 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양당 모두 협상 공간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6개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서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했거든요. 이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를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제외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외환 관련한 행위를 수사 범위에 포함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특검법 이름에서부터 내란을 빼고 비상계엄을 넣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계엄 해제로 내란이 종결이 됐으니 내란 선전선동 혐의 조항도 삭제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관련 고소 고발에 대한 수사도 뺀다는 방침인데요. 이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사건 전후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협회장 등에 배분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협상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요. 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 상정이 예상되는 이번 주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특검법 상정이 이번 주에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내일이나 모레
지금 유력하게 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화요일 혹은 목요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 그렇다면 절충안을 빨리 도출해야 될 텐데 이 명칭부터 내란 특검법, 비상계엄 특검법 서로 좀 간극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회를 찾은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요구를 제각기 내놓고 있죠. 네,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관련한 여야 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여야 모두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태나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찰과 경호처 등의 폭력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다만 여야가 주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 이쯤에선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선임계를 제출한 이상 수사권 논란은 종결된 걸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내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대통령을 부를 수도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내일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절을 나설 경우에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법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1차 변론은 조기 종료될 걸로 보이는데요. 2차 변론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심리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 달째 관저밖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민주당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조특위 회의에서는 기관 증인들만 의결을 하면서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이견이 있는 증인들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진술 내용을 입수했다며 만약 귀순을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신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대미 대응 전략의 첫 행보로서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에 나서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지난주 권성동 원내대표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의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의정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 역시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며 의료계와 전향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구단체를 국회에 들여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된 김민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재와 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의 제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위헌, 반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할 것이라며 징계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지만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야 외무대신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며 국제사회 여러 과제를 일본과 한국, 미국이 잘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표 대 대주주입니다. 전현직 대표를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을 해명한 데 이어서 오늘은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대표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의 갈등은 허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해임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주영 의원 대신에 정성영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을 정책위 의장에 앉히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은하 대표는 김 전 사무총장의 월권이 도를 넘어 정상적인 당대표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준석 의원이 상황 정치 집착을 버려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 정치라고 할 만한 게 지금 개혁신당 내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거는 좀 망상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의원은 허 대표를 향해서 망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소환제를 통한 파면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공개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툼의 본질은 지난 총선 당시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수 있죠. 이준석도 성역이 아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과거 언행까지 소환하며 내부 주도권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개혁신당. 당 내홍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코리아 패싱 우려입니다. 오늘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열리죠. 이 자리에 참석할 국내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8년 전이죠. 트럼프 1기 취임식 당시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재계 인사 10여 명이 초청받았었는데요. 2기 취임식엔 더 많은 인사들이 초청받게 됐습니다. 먼저 정치권 인사들을 살펴보면요.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과 조정훈, 김대식 의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도 초청을 받긴 했지만 탄핵 정국 상황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외통위원 소속 의원 3명을 제외하고선 추가로 초대받은 인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참석 인사가 공개된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 회장은 취임식과 당일 저녁에 열리는 무도회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 청신호를 기대해봐도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향한 공식 초청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죠. 또 8년 전 취임식에 이어서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부 출범 때마다 대통령 권위 상황인 대한민국.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내란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위헌성 여부를 현명하게 가리시. 네,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재 변론, 내란 특검과 국정조사가 몰려 있어서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이번 주인데요. 오늘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예, 그동안 연말 연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직접 변론이 예상이 됐었던 윤 대통령이 내일 불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일단 왔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한 달이 흘렀는데요. 여야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피의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갖 지연수를 쓰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고 또 버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또 종점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헌재 변론에는 출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내일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는 신변 안전을 문제로 해서 불참한다. 그리고 또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 또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서울 서부지법 체포영장은 받지 못하겠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은 또 받겠다 하는 그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피의자가 입버릇처럼 했던 The buck stops here. 그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 위에 있었던 그 패널을 보면은요, 참 그 무색하지요. 원래 그 윤석열 피의자의 지시를 받았던 국방장관 그리고 여러 사령관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들,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줄줄이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 수괴였던 윤석열 피의자는 경호원들의 인간 방패로 삼고 지금 성렬 산성 속에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인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한남동 관저에 그 철조망 설치했고 그리고 차벽을 이제 몇 중으로 막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장벽이 되기는 하겠지만 경찰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나타낸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호준석 대변인.
이게 문제가 참 낱마처럼 꼬여 있고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문제의 본질로 들어와서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3번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소환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였었고 그냥 뭐 야당 정치인이든 뭐 유력한 정치인들한테도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재 국가 원수인데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고 3번 그냥 불렀다가 안 오니까 영장 청구. 그다음에는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국가기관들의 지금 최종 목표가 마치 대통령 체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체포에서 끌고 나오면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사건 소환 조사 다 불응하니까 그냥 기소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재판에 넘겨지면 거기 나가서 또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러겠다고 밝혔고요.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거기니까 거기에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됐고 그냥 무조건 체포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원래 우리가 원했었던 그 목표입니까? 대통령은 어쨌건 지금 현직 국가 원수이고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구속 수사하고 재판 받으면 됩니다.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14명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됐고 기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형사 절차대로 하다가 만약에 유죄 선고가 정말 내려진다. 그러면 형사 절차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민주당이 하명을 내리고 공수처가 그 하청을 받아서 군사작전에서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다 혼란스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받아서 제가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야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했던 그 내용도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무력 저항을 막아달라. 이렇게 각각 강조를 했는데 여당 측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탄핵 심판 후에 뭔가 판결이 내려진 뒤에 체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는 경호처의 무장 지시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뭔가 판결이 나온 후에 체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 드려볼까요? 네, 일단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영장이죠.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거기에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약 그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또 무슨 다른 조건과 핑계를 대서 회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그런 행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물론 직무는 정지됐지만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수계였던 대통령도 처음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진 출두하기를 이제 요청을 했었지만 3번 꽤 긴 그 간격을 두고 출두 요청을 했었지만은 그걸 이제 다 거부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3차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체포영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어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지금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과 불법의 문제이고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면 응해야 하는 그런 어떤 합법적인 그런 절차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은 그 상관의 불법 지시 따르지 말고 체포에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은 경호하는 대상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 체포영장 집행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김성훈 경호처장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김용현 경호처장, 전 경호처장 체제에서 벼락 출세를 한 분들이고 3명은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광우 본부장은 그 입틀막 경호의 주역이기도 했죠. 이런 경호처 강경파들이 지금 실질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중화기 사용까지 불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데요. 현재 그 경호처 내에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호처 직원들의 어떤 반발도 적지 않은 특히 MG 경호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난하게 그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11일에는 윤석열 피의자가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무력 사용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12일에는 더 소수의 경호처 직원들과 뭐 칼의 사용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뭐 사실 놀랍지 않기는 합니다. 뭐 계엄 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그 문을 돌파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분이기 때문에 참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네,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 자체가 보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는 조항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야당 측에서는 경호처에서 무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도 무력 사용을 좀 금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주장은 늘 그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로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뭐 흉기라도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누가 그랬죠?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면 말고예요. 나중에 보면 아닌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죠. 후쿠시마 오염수, 뭐 광우병,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 뭐죠? 튀긴 전자파이 튀겨진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똑같은 양상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한동훈 사사조가 뭐 투입이 됐다. 그다음에 미국 대사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한국 정부를 얘기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무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반박도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처는요. 무장이 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경호원들이요.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맨손으로 경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재래시장,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 그때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모습이 사진에 공개까지 됐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그 폭도들이라서 상인들이 폭도들이라서 기관단총을 갖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가짜뉴스로 해서 이렇게 계속 선동하는 것 이런 것을 본인들이 고치셔야 되는데 본인들은 안 고치시고 일반 시민들이 카톡으로 가짜뉴스 퍼날리면은 단호하게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워낙 반복된 얘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장을 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나? 영장 쇼핑한 거 아닌가? 특정 판사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여기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며칠째인데 아직도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도 법원 행정처도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이런 일을 저 같아도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적법한 법 집행인가라는 의심이 들 텐데 대통령을 수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적법한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일들이 쌓여가니까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된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하든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집행되면 응하겠다. 발부되면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제 첫 번째 영장이 체포영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됐죠. 다른 판사에 의해서. 그리고 제 2차 체포영장이 또 다른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도 적법하다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관련해서 지금 너무 도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카톡에서 이제 유포가 되고 그것이 또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증폭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너무 심각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계엄 사태나 내란 선동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좀 문제시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인데 그것을 카톡 검열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좀 공격을 하고 개인 카톡을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나의 좀 과장된 뉴스들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을 그 특정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언론에서 심각하게 왜곡해서 보도를 했죠. 그것이 중국 매체와 비밀 회동을 했고 그것이 중국 정부에 다 보고된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일본 언론의 공부 모임이었고 거기에는 BBC나 CNN 같은 서방 언론들도 참여를 했고 사실 일본 언론이 다수였죠. 중국 언론은 2곳밖에는 없었고.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 미디어 특위에서 그걸 받아서 또 가짜 뉴스를 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참다 못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이 성명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취해졌던 조치입니다.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다 하신 건가요? 네. 예, 이왕 나왔으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호준석 대변인의 말씀도 마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가짜 뉴스 논란이 이제 일고 있는데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튜버 이제 고발에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검열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던 야당 인사들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아니라고 이제 강변을 제가 듣기엔 강변이거든요. 근데 그 워딩이 다 있습니다 기사에.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일반인이라도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단순하게 퍼날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라고 직접 밝힌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짜 뉴스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받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들이 있으면 그걸 자정하는 또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톡방이 예컨대 동창회 단톡방이 있어요. 한 50명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나는 이게 진짜인 것 같아 해서 올려요. 유튜브 어느 거를.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이 사람을 신고하거나 또는 제보하거나 이제 그 사람은 끌려가는 겁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게 될 이재명 공포 정치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 거죠. 최근에는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파출소를 만들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거기에 이제 수감돼 있는 그런 장면 이미지를 다 올렸어요. 거기에는 김웅 전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형수 욕설 그 음성 파일을 올린 단체 대표도 다 수감돼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형수 욕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그것을 토론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게 공선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상한 판결을 하긴 했지만 그 사실 자체는 다 인정을 한 것이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한 사람은 앞으로 수감입니다. 수감.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표의 공포 정치가 이미 우리의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꾸 이제 강변을 하시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고요. 저는 이게 그냥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가짜 뉴스에 대한 뭐 지적과 논란은 뭐 이전부터도 좀 있어 왔고, 가짜 뉴스 근절이냐 이제 검열이냐, 이게 또 여야가 바뀌어서 입장이 또 이렇게 좀 확연히 갈려서 이렇게 또 논쟁도 있어 왔는데, 뭐 좀 더 이상 가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야당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여당은 자체안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 여당은 계엄 특검법 그리고 야당은 내란 특검법으로 이 명칭부터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한 입장도 확연히 갈리는데, 내란과 외환은 뺀 여당, 그리고 16일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야당, 이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접점이 있을지 이번엔 호준석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명칭은요. 네. 그 있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사해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사해서 이것이 위법인지를 가리고, 그래서 위법이면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란인지 아닌지 많은 논쟁이, 법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외환을 넣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내란죄, 내란 특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 조항들 그거 걷어내는 협상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판을 깨자는 겁니다. 외환이라는 걸 또 집어넣습니다. 외환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적국과 외국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에 맞서는 행위가 외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대상이 대북 확성기 튼 것도 외환이라고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한 것도 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에 파병한 것도 외환이라고 합니다. 파병한 적도 사실은 없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북한군 병사가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오늘 국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 파병을 외환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수사 대상이 되면요,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군이나 관계자들이 대북 전단, 뭐 대북 확성기 이거 틀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또 수사받을 수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김정은 정권 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안보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 탄핵사유에 이미 이른바 가치외교라고 하면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미국, 특히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은 양보를 할 만큼 했습니다. 제3자 추천 받아들였고, 그리고 야당의 비토권 삭제했고, 그리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수사 기간도 최대 170에서 150일로 줄였고,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평행선이 만나려면은 이제 조금 각도를 좀 안쪽으로 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환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죠.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것들이 북한을 좀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고, 그를 통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중체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에 이제 포함을 시킨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발언드리자면 국방부가 최근에 이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그런 어떤 그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유일한 근거라는 것은 노상원이라는 그 점술인인지 뭐 장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수첩에 나온 그거 한 줄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께서 작년 6월에 아니 그거 왜 총 한 발 못 쏘고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비무장지대 헬기 띄워서 타격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거 다 그럼 특검에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야당이 일단 16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접점을 찾은 그 특검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제 규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